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백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난 확진자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만을 돌파했다. 하루 확진자가 말이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영국, 프랑스 40만, 30만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일본도 하루 확진자 2,000명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일본의 데이터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두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의 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약 4,000명 정도, 3,000에서 4,000명 정도 선으로 선방하고 있는 중인데, 언론에서는 백신 패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 정부를 싫어하는 거는 알지만 백신 관련된 이런 부정적인 공포 조장하는 기사들은 좀 너무하다 싶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초창기로 돌아가 본다면 대한민국은 백신을 너무 늦게 맞힌다 라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병청은 처음부터 11월까지 대한민국 성인의 80% 2차까지 백신을 맞히는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늑장 대응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죠. 대한민국의 방역 당국은 해외에서 먼저 백신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도 방역을 잘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맞을 여유가 있었던 거죠. 외신에서는 한국을 부러워했었습니다. 방역을 잘한 덕분에 시간의 사치를 누릴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부작용을 염려할 겨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부작용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 일단 백신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서구권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렇게 선진국들이 백신을 많이 맞았죠. 백신 부작용 관련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백신의 부작용이 엄청나게 큰 위험은 아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자, 대한민국도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초창기 백신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였죠. 자, 언론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못 믿겠다면서 연일 공격을 합니다. 화이자, 모더나를 내놔라 난리를 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느냐, 아스트라제네카만 맞히느냐 라면서 믿을 수 없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면서 이 백신들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체가 더 오래 간다. 델타 변이에 강하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화이자, 모더나는 델타 변이, 변종 바이러스에 약하다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이 돼서 대한민국 성인의 8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약효가 오래가지 않는다. 2차 접종이 끝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 일명 돌파 감염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돌파 감염이 나오자 백신 무용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신 맞아봐야 부작용만 무섭고 어차피 돌파 감염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펴기 시작하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으로 또 진화를 합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변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오미크론의 전파력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 상태는 성인들 기준으로는 90% 이상 부스터샷까지 다들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입시 때문에 미리 백신 접종을 마무리 지었죠.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백신을 안 맞기 시작해요. 검증되지 않은 백신 부작용, 백신 맞고 백혈병에 걸렸다, 백신 맞고 위암에 걸렸다 이런 기사를 연일 쏟아냅니다. 부모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의 접종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접종률이 저조하자 정부에서는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원을 못 가게 하겠다. 그러자 이 백신 패스가 인권 침해다, 이런 논리로 언론이 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중이죠.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KBS 김원장 기자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 생각을 대신해 이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한국 언론 기사를 안 봐야 하는데 백신 부작용이 더 힘든가? 이를 놓고 장난치는 언론을 매일 바라봐야 하는 게 더 힘든가? 백신 맞고 사흘 만에 백혈병 걸린 누나. 정부 통계로 1년 3,500여 명이 백혈병 판정을 받는다. 매일 10명 정도가 백혈병 판정을 받는데 그분들이 한두 달 안에 백신을 맞았다면 정작 혈액암 전문의들은 인과성이 매우 약하다고 말한다. 술, 담배 안 한 아빠, 모더나 맞고 위암 4기 판정. 마찬가지다. 이 논리대로라면 해병대 출신 아버지 땡땡 신문 읽고 한 달도 안 돼 위암 발병 기사는 왜 안 쓰는가? 종부세 고지서 받아든 집주인 월세 30만원 올릴게요. 종부세를 내기 위해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면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공급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화나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우리 동네 피자가게 사장님은 왜 가격을 안 올리고 있나? 이 논리대로라면 과거 일부 신문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추징당할 때 왜 신문 가격을 안 올렸을까? 시장 가격이 인간의 의지로 조정된다는 볼셰비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나라 빚이 GDP보다 많아도 오케이? 어제 나온 경제신문 기사다. 질문 하나. 다음 국가들 중에 국가 부채가 한 해 GDP보다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한국. 단 한 나라, 한국밖에 없다. 두 번째 질문. 이들 나라 중 GDP 대비 국민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단연 1등일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들 번듯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는 가계부채도 근로시간도 공공주택 보급 비율도 죄다 꼴찌 수준이다. 그래서 앱솔루트하게 출산율도 꼴찌인 거다. 그런데 출산율 올리자면서 이들 정책은 다 반대한다.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있다. 중국이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00%가 안 되고 가계부채나 특히 기업부채는 천문학적이다. GDP 대비 163%. 10년 전 GDP의 178%였던 중국 기업과 가계의 총신용은 이제 287%가 됐다. 나라 빚이 적어서 좋은가? 가만 보면 사회주의 은근히 좋아한다. 코로나 사망자 중 47%가 백신 맞았다. 18세 이상 국민의 94%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백신 접종자의 사망률이 미접종자의 5분의 1, 10분의 1이라고 해도 갈수록 백신을 많이 맞으면 확진자나 사망자 중에 백신 접종자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국민이 100% 백신을 맞으면 사망자 중 100%가 백신 접종자가 된다. 이 기사가 맞는가? 이 기사가 가능하다면 지난달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87%가 백신 맞았다. 이 기사는 어떤가? 영국에선 유독 검은 차에 새똥이 많이 떨어진다. 새들이 진짜 검은 차를 화장실로 좋아할까? 영국의 차 중 검은색이 제일 많을 뿐이다. 우리가 죄인이냐? 백신 미접종자들 분통. 왜 미접종자만 혼밥하게 만드나? 싱가포르는 백신 안 맞는 공무원들 인사 조치한다고 했다. 백신 안 맞고 확진되면 이제 병원비도 안 내준다. 오스트리아는 아예 백신이 의무화됐다. 안 맞으면 3개월마다 3,600유로를 내야 한다. 오스트리아 집주인들도 월세를 올릴 건가?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이미 매달 100유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시내버스도 못한다. 식당 못 들어가게 한 우리 방역 당국이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일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가 있는가? 이런 기사는 혹시 사주의 마음을 입력한 AI 알고리즘이 쓰는 거 아닌가? 돈 룩업에 이런 대사가 있다. 현실은 더 최악이야. 그들은 사악할 만큼
똑똑하지도 않아. 사기를 치려면 더 꼼꼼하게 치자. 지켜보는 국민들 힘들다. 공감이 좀 가시나요? 언론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해외 선진국들은 유치원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맞춰야 된다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린아이일수록 확진이 돼도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은 어린아이들의 입원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2세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백신을 맞춥니다. 그 아래로는 백신을 안 맞춰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5세 이상은 전부 백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언론들이 왜 대한민국 정부는 어린이들에게 백신 맞히는 걸 주저하느냐, 이런 보도를 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정상인 건데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질병청은 언론의 공격이 두려운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맞춰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그리고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이 맞히지 않는 것보다 그 이득이 현격한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도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들 때문이에요. 자,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지금보다 10배, 100배 공격할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공포감 조성과 정부에 대한 원망은 더 강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오미크론이 틈새를 찾아냈다. 지금도 대한민국 일주일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3,000에서 5,000명씩 확진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몇 명일까요? 일주일에 초등학교 통째 감염이 몇 개씩 되고 있는 상황이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아요.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어린이들한테 접종 시작만 해봐라. 물고 뜯어줄 테니. 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싫어하는 언론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언론들,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건 좀 심하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공격할 거리도 많잖아요.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언론들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 제발 냉정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언론만 보지 말고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해외 상황도 좀 들여다보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무지함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